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 양시장이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증시의 상승을 기분 좋게 이어받으면서 오름세 구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시장이 진행될수록 음봉으로 전환되고 시초가 대비해서는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상황들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고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은 나쁘지 않게 현재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 연결해서 새롭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석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3% 정도 가량 올랐죠. 결국은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오든지 아니면 나쁠 거라고 생각했던 실적들이 생각보다 덜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실적 강세에 의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풍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나스닥이 한 3%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점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성장주가 조금 더 인상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장주가 본래 가치보다 당연히 이제 그동안 주가를 더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낙폭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지금 현재 제 가치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관점에서 성장주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요. 어제 미국의 4대 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고 높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훈풍이 국내 업종들까지, 국내 업체들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인상적인 반등, 그리고 금융주의 반등이 좀 눈에 띄는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이 왔다는 분위기가 물씬 좀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주들 위주로도 오늘 낙폭과대 종목들 반등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융주 말씀까지 좀 주셨는데 현재 코스피 수급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LG화학입니다. 일단 모멘텀 하나 안고 있죠.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좀 방문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강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는 매도 흐름 이렇게 엇갈리는 시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카카오, KB금융까지 이렇게 또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렇게 성장주 중심의 카카오도 매수세가 들어가 있고 금융주들 가운데 또 낙폭 크게 나왔던 KB금융 역시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오늘 매도 리스트 올라가 있고요. 기아와 OCI, LG에너지솔루션까지 현재는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오늘 1위가 크래프톤입니다. 성장주들 위주로 강하게 좀 매수하는 흐름이고 카카오와 네이버 플랫폼 종목들 포함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과 매수에서 좀 엇갈리고 있고요. 금호석유까지 오늘 기관 주목합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수급이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기아, 삼성전자, S51, KT까지 현재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비님 그럼 이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 골라주시고요.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크래프톤과 KB금융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크래프톤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장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로 가장 대표되죠. 배틀그라운드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크래프톤 같은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빌려서 개발을 하는 이제 용도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마설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보더라도 낙폭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기대작이 이제 12월 2일경 이제 출시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치면은 거의 한 4개월, 5개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게임주들이 신작 출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작 출시 전에 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는 부분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반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KB금융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금융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수혜를 보기는커녕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효과 대비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평가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어저께 나왔던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결국 실제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눈에 보여준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 효과라는 것까지 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주들의 투자 매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주들 상반기에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KB금융 또한 바닥권에서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과 추가적인 모멘텀도 알려주세요. 네,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미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가 이 소니에서 쇼케이스를 할 때 거기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요. 8월에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게임 박람회인 게임스컴에서도 이제 마케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굵직굵직한 게임 이벤트, 마케팅 쇼들, 게임 쇼들이 한 3개 정도가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기대감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올려갈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인상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래프톤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역시나 2차전지 쪽이네요. LNF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이런 판가 인상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LX세미콘과 HLB, 원익 IPS, HLB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식도암에서도 치료 효능이 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 1위 종목은 에코프로, 그리고 원익 QNC, 알테오젠, 심텍, 나노신소재,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보시면 성장주들 위주로 좀 가득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메이드와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비덴트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매수 리스트 들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반등 여기에 주목해 보시면서 위메이드와 비덴트 함께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 1위는 동진세미캠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도 좀 짙게 나오고 있는데 원익 QNC와 유니셈, ISC까지 있고요. 영창케미칼도 오늘은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피비님 코스닥에서도 두 종목 골라주시고요.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덴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나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나쁘네 정도의 수준이긴 했지만 워낙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이 자체가 좀 나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방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가입자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97만 명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관련된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매출 비중에서 넷플릭스 양 차지가 굉장히 큰 편이다 보니까 결국은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3분기에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넷플릭스와 연동되는 이유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적인 가치보다는 이제 저평가를 받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 저평가 받아야 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가격의 시세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연동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비덴트가 빗썸의 관계사 지분을 통해서 빗썸의 관계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거래소 빗썸이라는 거래소의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거래소가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이 커지고 이것이 곧 영업이익이 돼서 관계사들에게 지분 가치로서 이렇게 기본 가치로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비덴트가 올라가는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증권사가 거래 대금 늘어났을 경우에 이제 수익 보는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복에 영향이 있게 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워낙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상화폐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보다는 뭐 단기 매매 위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골라주세요. 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넷플릭스의 실적에 연동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향후 이제 방향이 좀 결정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뭐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넷플릭스 관련됐던 리스크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 더 가지셔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피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로 선정됐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크래프톤이었고요. 본업같이 주목받는 스튜디오 드래곤 코스닥에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